2019년 베틀기우스는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맨눈으로도 티가 날 정도였죠. 베틀기우스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초신성 후보별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베틀기우스가 드디어 폭발을 앞두고 최후의 불안정한 시기를 보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베틀기우스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후 2019년에 목격되었던 급격한 발기 감소의 전말이 밝혀졌죠. 베틀기우스는 원래부터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중입니다. 베틀기우스가 표면 바깥으로 막대한 물질 분출을 일으켰고 그것이 우주 공간에 빠르게 식으면서 별빛 자체를 가리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된 거죠. 다시 베틀기우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생전 가까운 거리에서 터지는 초신성의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베틀기우스의 불안정한 요동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습니다. 베틀기우스의 발기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주기로 요동치는 진동 패턴이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21 주기로 오르내리는 큰 변광 패턴이 있죠. 이것이 기본 모드입니다. 그 외에 2100일 정도의 더 긴 주기로 느리게 진동하는 작은 진동이 섞여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번째 변광 모드는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베틀기우스 주변에 또 다른 동반성이 숨어 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즉 베틀기우스가 사실 쌍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랫동안 그 동반성의 정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틀기우스가 숨기고 있던 그 파트너의 모습이 사진 속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제 베틀기우스는 더 이상 홀로 죽어가는 외톨이 초거성이 아니라 곁에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파트너를 두고 있는 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새롭게 드러난 베틀기우스의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베틀기우스의 발기 변화에서 나타나는 2100일 주기의 패턴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워낙 별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별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는 거대한 대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도 크고 작은 쌀알무늬가 보이죠. 베틀기우스 표면에도 거대한 대류세포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류세포만으론 일정한 주기의 패턴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대류세포는 곳곳에서 무자계하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별 표면에 있을지 모르는 커다란 흑점은 어떨까요? 베틀기우스의 경우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흑점은 별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밝기가 어둡고 미지근한 영역이죠. 그런데 2100일 주기의 변광 패턴은 오히려 붉고 어두운 파장이 아니라 뜨겁고 푸른 파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흑점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자기장인 것을 생각해보면 베틀기우스의 자기장은 2100일보다 더 긴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역시 흑점으로 설명할 수 없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이 긴 주기의 변동이 베틀기우스 옆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동반성 때문일 거라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반성과 베틀기우스가 주기적으로 서로를 가리며 전체 밝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베틀기우스는 별 대기권이 멀리 퍼져 있습니다. 별이 바깥으로 불어낸 물질이 동반성 궤도까지도 퍼져 있겠죠. 그 먼지 구름 속을 비집고 동반성이 함께 맴돌 겁니다. 그래서 동반성이 베틀기우스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오히려 밝기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아질 수 있습니다. 동반성이 베틀기우스 앞을 가리고 있던 먼지 구름을 싹 치워주기 때문이죠. 베틀기우스는 워낙 밝고 유명한 별입니다. 그래서 이미 17세기 때부터 지속적인 관측이 이루어졌죠. 천문학자들은 거의 100년, 한 세기 동안 누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 2100일 주기의 변광 패턴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무자기한 별 표면의 대류나 폭발 때문이 아니라 안정된 주기로 공전하는 동반성 때문이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베틀기우스의 긴 주기 패턴을 바탕으로 시선 속도를 추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태양 질량의 절반에서 2배 사이 동반성이 존재하고 베틀기우스로부터 겨우 8AO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거라 추정했죠.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오히려 천문학자들에게 또 다른 절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틀기우스처럼 눈부시고 난폭하게 요동치는 별 주변에 이 정도로 바짝 붙어있는 동반성이라면
애초에 찾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텔기우스는 케플러 우주망원경, 가이아 우주망원경 등 여러 우주망원경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별입니다. 너무 밝아서 망원경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의 한계 등급을 월등히 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리 측정의 오차도 아주 큰 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거대한 별 곁에 설령 동반성이 숨어 있더라도 그 실체를 까발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그 동반성을 찾기 위해선 더 작은 각도까지 세밀하게 분간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와이 제미니 노스 망원경엔 이처럼 바짝 달라붙어 있는 두 천체를 분간하는 시도를 위해서 초고도 분해능 관측 장비 알로페케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참고로 하와이 말로 여우를 뜻합니다. 알로페케는 장시간 노출이 아닌 14m초 이내의 짧은 단노출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기 난료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죠. 망원경 광학 장치의 회절로 인한 최대 분해능 한계에 도전하며 덕분에 10아크세컨드 이내의 작은 각도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존하는 단일 망원경 중에서 최고 수준의 분해능이죠. 그리고 이 알로페케를 통해서 베텔기우스를 들여다본 결과 드디어 그 곁에 숨어있는 동반성으로 의심되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노랗게 빛나는 베텔기우스 바로 옆에 파란 얼룩이 찍혀있죠.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베텔기우스의 동반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점이 찍혀있습니다. 관측 이미지로 추정한 이 동반성은 태양 질량의 1.6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텔기우스와는 겨우 4AU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죠. 태양과 목성 사이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동반성은 베텔기우스 곁을 5.94년 주기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관측 퀄리티의 신뢰도는 1.5 시그마 수준에 못 미칩니다. 확실하게 동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많이 멀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동반성이 있을 거라 기대했던 딱 그 범위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참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베텔기우스의 동반성 천체에겐 재밌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베텔기우스는 거인의 손을 뜻하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이 동반성 후보에겐 아랍어로 팔찌를 뜻하는 시와라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거인이 팔에 찬 팔찌란 뜻이죠. 시와라는 태양처럼 중심에 수소 핵융합을 하는 단계에도 아직 진입하지 못한 아주 어린 별로 보입니다. 주계열성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푸른 빛의 전주결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유독 더 푸른 청백색의 빛으로 보입니다. 베텔기우스의 2100일 주기의 긴 변광 패턴이 왜 푸른 파장에서 더 잘 보였는지도 이번 시와라를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앞으로 더 거대하고 민감한 망원경들이 세워진다면 베텔기우스가 숨기고 있던 이 파트너의 정체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번 관측도 사실 알로페케의 장비 한계에 도전했기 때문에 겨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이번에 추정된 시와라의 타원 궤도를 보면 앞으로 2027년 11월쯤 시와라는 베텔기우스에서 그나마 가장 멀리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때가 관측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베텔기우스와 시와라가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을 좀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베텔기우스는 앞으로 만년 안엔 초신성으로 터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베텔기우스가 폭발한다면 곁에 머물던 시와라는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 그 전에 거대하게 부푼 베텔기우스 속으로 잡아먹힐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시와라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만년 안에 거인의 팔찌가 사라지기 전까지 서둘러 확인해야겠죠. 비로소 우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베텔기우스가 왜 그리 유난히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난폭한 모습을 보였던 건지 조금은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텔기우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 팔찌를 차고 있는 쌍성이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